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우길기 문양에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를 겨냥해 일본 식민 지배에 면죄부 준 것도 부족해서 군국주의마저 눈 감아주려는 거냐며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있었던 걸 강 대변인은 알고도 저런 주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이죠. 이수진 의원은 어제 한 친야 유튜브에 출연해서 요즘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다, 너무 싫어 죽겠다 하면서 외교 현안 질문을 받자 윤 대통령을 바보라고 칭하면서 바보가 하는 짓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물어보면 뭐 나오느냐고 했습니다. 대정부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논리와 일관성, 품격을 갖춰야 막말이나 딴지 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지 않을 겁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 문제를 다룬 국회 윤리특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겨 징계 심사에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윤리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신속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감수성이 지금 옛날 민주당이 아니에요. 예전 네. 같지가 않아요. 지금 지도부가 1년 동안 해왔잖아요. 네. 잘 못했잖아요. 수십억 원대의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이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는데 민주당 안의 경우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즉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안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의원 징계 절차는 법을 그대로 지키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오늘 이 신속 처리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유보적이던 민주당도 입장을 바꿨나 봅니다. 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한데요. 여야는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서 설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현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서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서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안다며 자문위 의견 제출과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큰 만큼 6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문위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위원장님께서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윤리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신속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인 빠른 시간 내에 자문위원회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자문위원회에 제공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 관심사는요,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과연 최고 징계인 제명까지 가느냐, 바로 이거겠죠. 네, 윤리심사자문위 그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확정이 됩니다. 현재 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그리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죠. 여당과 정의당의 요구대로 김 의원을 제명을 하려면은 이 제명 의결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115석과 정의당 6석에 더해서 민주당 167석에서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때문에 여당은 민주당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에 동참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에 주어진 이 결단의 순간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공개적으로 김 의원의 제명을 좀 긍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민주당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어제 한 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의원의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위철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를 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는 것에 대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다. 사법과 품행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을 두고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 위철한 윤리심판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갑자기 탈당해서 화가 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아마 당의 윤리위원장 입장이니까 화나셨겠죠. 뭘 자체 조사를 요청하더니만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갑자기 탈당해서 무책임하게 발을 빼. 분명히 말씀드려요. 사법과 품행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느냐, 이 부분에 처벌될 거냐 말 거냐는 사실은 누구도 잘 모르고 검찰도 잘 몰라요. 더 수사를 해야죠. 이 문제를 놓고서 그냥 품행의 문제를 품행 제로니까 제명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은 자맹 중인 김남국 의원의 세비를 문제 삼으면서 김 의원의 자진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이제 휴가 신청서를 국회에 내고서 아마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휴가 신청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유급 휴가라고 하죠. 따라서 세비는 이제 그대로 받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과 수당을 모두 따져보면 대략 월 평균 1,300만 원 정도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김 의원은 이 자맹 중인 현재에도 약 6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간 셈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6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민주당을 남북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소위 자맹쇼를 하면서도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김 의원은 방어권 운운하며 계속된 숨바꼭질로 국민을 우롱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 앞에 진실을 털어놓고 양심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결백하다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도피나 잠적을 도우라고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진 않죠. 세금 내는 게 막 기껍고 행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이니까 다들 신성하게 납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세금으로 일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비치고 정 의원직 사퇴를 당장 결단 못 하겠으면 본인 세비라도 일 못하는 동안 반납하겠다라는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 지난 주말에요. 이 지역구인 안산 사무실에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복귀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탈당 후에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김 의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 안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모습을 보였었죠. 더 팩트가 공개한 사진 속 김 의원은 이 불 꺼진 사무실에서 턱을 괴고 고심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이후 취재진의 눈을 피해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4일 안산 자택에서도 포착이 됐는데요. 더 팩트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검정색 밴을 타고 귀가를 했고 공개된 사진 속 김 의원은 은색 점퍼를 입은 채 역시 고심 가득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 의원이 자맹 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지역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곤 있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이 이미 정치 생명을 잃었으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병민, 장해찬 두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활동할 생각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나서서 소명도 하고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나는 여기에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다 잃은 것 같은데. 전 재산에 대한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이고요. 정치 생명은 이미 잃었어요. 더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국민의 혈세가 하루하루 투입되는 거 말고는. 저는 비겁한 시간 끌기라고 봐요. 이게 무소속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신인의 소속이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전화 한 통해서 의원직 물러나라라고 말하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맹과 시간 끌기는 철저히 이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비호 아래, 묵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계속 정치인을 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입장을 밝혀줘야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자맹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부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 빠르게 결정하자 이렇게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는데요. 과연 징계 수위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과연 또 김 의원은 언제 복귀를 하게 될지 이 부분 역시 또 사람들이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의 사건들이 길어지는 것은 침묵이 길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나 장해찬 최고가 얘기를 하고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를 정쟁으로 가져가거든요. 제가 봐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럴 때는 침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 입장을 밝히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에 있으면 그게 굳이 자맹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 이유입니까? 본인이 페이스북 좋아하시니까 페이스북에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은 잠시 중단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윤리특위가 시작이 됐으니까 징계 절차가 착수됐고 민주당도 처음부터 이 절차를 지리지 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 60일까지 보장된 자문위 이 부분을 어떤 협의를 해서 빨리 끝내자. 그래야 국민들도 더 이상 이제 국회 불신 부분들이 깊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출석을 해서 본인을 소명하겠죠. 라는 측면에서는 본인이 침묵은 이제는 본인의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좀 이제 입장 발표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징계 절차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건데, 그러니까 경고 사과, 30일 출석 정지, 제명입니다. 근데 제명까지 가기는 여야가 지금 말로는 물론 국민적인 눈높이인 제명입니다. 하지만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의원 하나하나가 선출된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출된 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갔을 때는 제가 봐서는 품위 손상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나머지 내부적인 거래를 했다거나 이게 윤리특위에서는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장 30일 출석 정지 정도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가장 상식적인 처분은 김남국 의원이 징계가 내려지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장예찬 최고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김남국 의원에게 남은 정치적 자산은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관철시킬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윤리위에서 징계가 내려지기 이전에 김남국 의원이 사퇴를 하는 것이 가장 맞고, 사실은 이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여당에게는 그렇게 나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악재를 통해서 뭐 여당의 지지율 반등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은 여당, 야당 어떤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회가 모든 공공기관들 가운데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거기다 지금 불을 더 지피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민주당의 대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까 내 손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자체 조사를 받지 않고 탈당하는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임시 탈당은 없다, 이런 식으로 조사 안 받고 나가면 당신은 영원히 복당할 수 없다 정도의 메시지를 내줬으면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응할 의지가 있구나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메시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윤리 판단에 맡겨버린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사태를 뭔가 매듭질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정말 민주당 내부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그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던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을 조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던 시각 이 대표의 측근 A씨가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을 당대표 비서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만나 조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JTBC 보도인데요. 복수의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대표의 측근 A씨가 면담 과정에서 명의 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 청원을 제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동의한 당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특히 양 위원장이 주도한 김남국 의원 비판 기자회견의 문구까지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들어간 도덕성, 또 도덕적 잣대와 같은 표현이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라면서 비명계 편에 서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 당시 양 위원장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되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측근 A씨는 압박할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양 위원장이 당원들이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몇몇 표현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준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이 대표 측근 A씨가 양 위원장한테 이제 명의도용 의혹이라는 걸 제기했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양 위원장이 당 대표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대표실에 이제 소명서를 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명의도용 의혹은 양 위원장이 지난 12일 각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여기에 일부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이 동의 없이 올라갔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 당대표실이 양 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양 위원장은 명의 도용한 적 없다, 이런 취지의 소명 자료를 당 청년국을 통해서 대표실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양 위원장의 해명에도 이 대표의 측근인 대표실 관계자가 직접 면담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요, 이 대표 측근이 양 위원장을 만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조사는 아니었고 개인적인 면담이었을 뿐이다, 이런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평소 양 위원장을 알고 지내던 한 당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20분가량 양 위원장을 만났다면서 대학생위원회 관련 당원 청원과 이 명의도용 성명서 발표 등의 보도를 보고서 양 위원장에 대한 걱정으로 개인적 만남을 청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당대표실에서 양 위원장에게 이 소명서를 요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어 민주당은 이 관계자 A씨가 면담 자리에서
당원들이 오해해서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양 위원장을 위로를 했다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만난 자리를 두고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이 왜곡 해석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JTBC의 이 면담 내용에 대해서 대표실에서 밝힌 입장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이장직을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딸이 주축인 이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장직을 내려놓고 절연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또 그에 대한 반박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BTS와 BTS 팬클럽 아미까지 소환이 됐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리장을 그만둬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TS 아미 보고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리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BTS가 아미 대장이에요? 이장 맡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미 그 BTS 팬덤은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치거나 공격당하거나 평가절하되거나 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미처럼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하고 BTS의 팬클럽인 아미를 비유한다. 과연 저거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네,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아미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면서 현 부원장의 비유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BTS는 돈봉투 뿌리고 룰을 고쳐가며 세계 정상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맨몸으로 열정과 투혼으로 얻은 BTS의 성취와 지위를 감히 부정과 불법의 민주당에 빗대다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물론이고 이것에 대처하는 그 민주당 지도부까지 비판을 했던 바로 청년 정당, 민주당 내부에 그 청년 정치인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이었는데 이 양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불러서 뭔가 조사하듯이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 부분 다 이제 부정을 했고요. 걱정돼서 오히려 위로하는 자리였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양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이걸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명히 논란일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선후배 간에 쭉 만나왔는데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어떤 김남국 의원 사퇴 발언 때문에 강성 지지층한테 공격을 받고 이런 부분에 좀 혼란스러우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연담을 했다면 충분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강성 지지층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당대표실에서 양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뿐더러 특히나 젊은 층들은요, 그런 어떤 쓴소리든 마음에 듣지 않는 소리든 또 옳은 소리든 할 수 있는 그 용기 자체를 그 기운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 후배들이 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에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양소영 위원장에게 행여나 좋은 의도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압박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히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태도들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양소영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대표실에 불려갔는지 직접 갔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당대표실로 가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과 특히 명의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큰 압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도용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의도용 그 너머에는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한 그 기자회견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설령 당대표 비서실에서 김남국 의원 사태 얘기 왜 했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양소영 위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강성 팬덤들에 의해서 이 젊은 사람들, 특히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민주당 내 젊은 세력들을 향한 비난과 어떤 도넘은 비판들이 사실은 선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이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켜주지를 못할 망정 사실은 저것은 내부 총질이다라고 하는 민주당 주류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설령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비출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경솔했던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인데요. 이것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민주당을 탈당했죠. 현재는 무소속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 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표결 전 주무부처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서 또 이 체포동의 요청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 한 장관이 어떤 증거들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요, 앞서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 요청 발표에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미공개된 그런 증거들을 내놓고 이것이 어떤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까지 사실 받았었죠. 그렇다면 한 장관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발표를 할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더욱 주목되는 건 결국 표결 결과죠. 사실상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에는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율투표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앞서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와 비교를 했을 때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더 악화됐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가결 기류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해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은 사건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설명이 나온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철환 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체포 동의에 그러니까 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 해서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검찰 때문에 부패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며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결이 될 경우에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당이 나서서 보호한다는 방탄 프레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가결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왔던 그간의 기조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당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이 돈봉투가 전달된 시기 그리고 장소를 상당 부분 특정하고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26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가 빠짐없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또 검찰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임박했던 지난 2021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이 돈봉투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당시는 이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과 ARS 투표가 사전에 열렸는데 그 첫 순서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이 온라인 투표가 이 이틀간 진행이 된 겁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투표 첫날 이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외통위원장이던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의원들의 조찬 모임에 참석을 해서 300만 원씩 나눠 담은 돈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요,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봉투 10개를 추가로 요구했고 다음 날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을 만나서 추가로 받은 이 돈봉투 10개도 모두 전달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사실관계를 특정을 했다면 결국 이제 20개의 돈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역 의원들, 바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특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거는 결국 현역 의원의 줄소환이다. 이런 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은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 상당수를 특정하고 이들의 당시 국회 내 동선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교차 검증 차원에서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시간대별 본청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검찰은 다만 이 강래구 전 감사의 공소장에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를 상당 부분 특정했지만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일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기소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의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동선 확인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돈봉투 수수 여부와 공모 여부 등도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후 이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지시나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 의원이요. 이 압수수색 당일하고 이틀 뒤에 이미 구속돼 있는 강래구 전 감사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로서는 증거인멸 우려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지난달 12일에 이 의원이 강 전 감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틀 후인 지난달 14일에 다시 강 전 감사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의 접촉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강래구 전 감사와 첫 통화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조언을 들었고 두 번째 통화도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모두 검찰이 자신들에 대해서 두고 있는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본인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이성만, 윤관석 의원은 이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줄곧 결백을 주장을 해왔고 또 검찰 수사도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에도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결백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수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장 청구가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이며 그 수준의 불가함을 보여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실제 한 페이지 이상의 대화 중 일부를 짜집게한 것입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 역시 돈봉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를 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의 주장은 이겁니다. 태영호 의원 녹취록을 보면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제 노골적으로 한일 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 옹호를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태 의원한테 공천 보장을 해줬다. 그렇다면 결국 최종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다. 바로 이겁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행태를 예언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송 전 대표의 주장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강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정말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윤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니 많이 다급한 모양이다라고 꼬집었거든요. 김병민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많이 다급하구나. 지난번에는 갑자기 있지도 않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셀프 검찰 출두하더니 그러한 방식이 잘 안 통하니까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인데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이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제 돈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죠. 또 조만간 검찰에 정식 소환될 가능성이 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을 하면서 결국 윤 대통령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관계자들,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나 뭐 이성만 의원 등등은
진실을 좀 외면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 그다음에 뭐 경찰이 포착하고 있는 혐의들은 그냥 어디서 누가 그랬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사와 혐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사과를 좀 해야 될 텐데 계속 이것을 검찰의 수사라고만 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로 보이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이 민주당 내 돈봉투 사건이 2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뭐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게 좀 과하다. 검찰 수사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그 녹취록도 있잖아요. 같은 녹취록이 있는데 이게 공천 개입이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의심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검찰 수사하지 않는다. 이건 뭐지? 그러면 돈봉투 사건과 태영호 전 최고의 녹취 균등하게 수사를 해라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드러난 것도 윤관석, 이성만,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부분들도요. 검찰이 지금 뭐 확정하고 특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별로 드러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지금 이재명 당대표까지 확정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검찰이 무리해서 수사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결과는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여기에 이제 돈봉투 논란, 또 당내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내용까지 그야말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퇴진론은 물론 지도부 전원 총사퇴로 이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전에는 당권을 내려놓고 일선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구성 중인 혁신기구에 전권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의 위기를 강조하며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민심 완전히 다 떠나갔어요. 네. 그 이쯤 됐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50% 돼야 됩니다. 야, 민주당에 맡기자. 근데 민주당 선호도가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랬으면 정말 대호각성을 하고 네.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 변화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죠. 지금 지도부가 1년 동안 해왔잖아요. 네.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도부가 또 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의 길을 한번 맡겨보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 연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돈봉투 연루자죠. 윤관석 의원이 지금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코인호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그 검찰을 관할하는 지금 국회 법사위 위원을 맡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먼저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관석 의원이 국회 안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고 또 김남국 의원은 이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면서 민의의 전당 국회 내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파괴 행위, 사익 추구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자리를 비위 방탄용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면서 윤관석 의원의 산자위원장 사퇴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법사위 위원직 사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양수 원내 수석부 대표는요 오늘 아침 원내 회의에서 윤관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는 국회 이곳저곳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또한 코인에 빠져 법무부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도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수천만 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따박따박 챙겨가며 자명쇼 중입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된 산자중기위 윤관석 위원장의 교체도 시급합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각 법사위원직 사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직 조국의 강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남국의 강에 빠지게 됐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이딴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딸 조민 씨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떨어진 사람은 없다. 지금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후폭풍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지난 26일 북콘서트에서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죠.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조 전 장관은 그 주장은 2021년 부산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근거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발언부터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대 내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 전 장관의 주장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본인의 SNS에 조 전 장관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았던 큰 죄업을 말 한마디로 부인해버렸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어제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조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인 정겸심 교수가 대법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그랬죠.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과 국민적 판단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장을 넘어서 절도하러 갔는데 절도 못하고 나왔다고 그 절도죄가 없어집니까? 제발 이제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의 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위해서 더 이상 이 연휴 기간에 화가 나게 하는 일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비판은 진보 진영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 조 교수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이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선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본인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은 다른 지역구에서 다 참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조기숙 교수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잘못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왜 괘씸죄가 있어서 형량도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총선 군불 떼는 데에도 딱 선을 긋지 않으니까 결국 조국 장관이 출마한다 민주당. 그럼 본인도 저는 당선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지만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지역구에서 다 참패해요. 과연 이런 일을 할까? 저는 아직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법정에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국 전 장관 측이 끌어들였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품수수 관련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5일 열린 2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던 특감반의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 과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해당 직제를 처음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자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조회는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 개인에게 사실조회를 하겠다는 건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또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면서 기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측의 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조 전 장관 측 사이에 아주 미묘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내용을 회신할 경우에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던 조국 사태를 또다시 문 전 대통령이 안고 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을 회신한다면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측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때문에 조 전 장관 측이 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오래된 인연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 당시 유력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조국 서울대 교수의 대화와 조국 사태를 겪은 후에 조 전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던 문 전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패널 듣기 질문 드리기 전에요. 방금 이제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그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유보적인 것처럼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윤관석 상임위원장한테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윤 위원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이 방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아버지로서 딸을 뭐 생각하는 입장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수석에 대한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또 국민의 눈높일 수도 있겠다. 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조국 전 장관과 조미 씨는 이 사회 그 정치권 불공정의 상징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불과 5년 만에 20년 집권론을 얘기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조국 전 장관이고요.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돌아서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조미 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본인들의 혐의가 사실은 다 뭐 거짓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죄 없다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게도 끊임없는 어떤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을 주로 상대했던 윤 대통령이요. 외교 무대를 태평양 섬나라에까지 넓혔습니다. 지난 석탄일 연휴 기간에요.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대면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가진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태평양 도서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요충지로 떠오른 지역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과 개발 협력 등의 분야에서 이 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PIF, 즉 태평양 도서국 포럼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는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한 태평양 도서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The challenges ahead of us as a region are vast and complex. We can only overcome them with the support of partner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주요 외교 일정 이처럼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점점 늘릴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처럼 기자회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르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른바 순방 효과가 최근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기자회견 방식 등은 미정이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넘어간 만큼 이번에는 회견이 성사가 되면 취임 1주년 그 소회와 2년차 국정 운영 비전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주말에 한 지상파의 동물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 소통 행보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윤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SBS TV 동물농장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포함해서 반려견들과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입양 계기가 된 과거 유산의 고통을 털어놓는 한편 유기견 입양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향한 윤 대통령의 진심이 잘 전달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세롬이 아빠를 훨씬 좋아하죠. 근데 저희 집 모든 개들은 고양이랑 다 아빠를 훨씬 좋아해요. 네, 고양이도 그러고. 저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고. 손, 왼쪽 손, 엎드려. 네, 아빠도 하나도 안 해줘. 자, 나래 앉아. 앉아. 그렇지. 자, 올리도. 간식을 딱 들고서 계속 앉으면서 훈련을 시키잖아? 그럼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와. 그냥 달라지고. 그런데 이 방송 출연 이걸 두고서 지금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방송 이후에 시청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내외가 동물농장에 출연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지만 정권의 비판적인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방송사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는 논란이 빚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방송 출연을 두고 동물 복지를 위한 곳이지 정치쇼로 쓰지 말라, TV 정치농장으로 바꾸라 등 일부에서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출연을 옹호하는 시청자들의 반박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동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은 없다. 반환이든 파양이든 풍산개는 버림받았다 등의 글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은요,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실, 그걸 또 거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동물농장 출연표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3월 식용견으로 키워지던 행복이가 성남시청 마스코트로 거듭난 그런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에 이 대표가 직접 출연한 건 아니었지만 이 대표가 이 행복이 집에 현판을 거는 모습, 그리고 모란시장 상인들과의 업무 협약식을 가지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정치권을 달군 외교 안보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제주에서 열리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제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들어왔는데요. 우길기와 비슷한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을 하면서 민주당의 대정권 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한 건 어제 오전입니다. 내일 우리 국방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 하마기리함이 뱃머리에 일장기를, 배 뒷부분에는 자위함기를 건 채 국내에 들어와 논란입니다. 일본 자위함기는 원의 위치만 좀 다를 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우길기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요. 일본이 우길기를 버젓이 사용해서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훈련 참관국의 해군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민주당은 일본의 식민지 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 감아주려 하느냐, 윤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서 국제 관례를 이유로 일본 함정의 자위함기 개항을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함의 입항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아무리 역사 인식이 저열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은 더욱 가관입니다. 일본의 함정에서 펄럭이고 있는 깃발이 우길기와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우길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이제 우길기하고 비슷한 문양의 자위함기를 걸고서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국내에 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 민주당 정부 때에도 있었던 일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입항한 일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어 왔고 보수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걸고 입항한 전례가 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일본 함정이 친선 행사를 위해서 인천항에 입항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반일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들어왔던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해였던 2017년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친선 교류차 이뤄진 그 행사인데 그때는 해상자위대 훈련단 기함인 카시마함과 구축함 하루사메함이 평택동항 제1부두에 입항을 했었었고 두 군함에는 자위함기가 걸려 있었지만은 이 입항은 당시 어떤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데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딱하다고 반박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바로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본의 자위대함이 군함기를 개항한 채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자위대함의 문양기를 개항한 채 평택항에 입항하는 사진을 숨기면서까지 자위대 함정에 우리 대한민국 기항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과 MBC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거 아시는 분들 많죠. 오늘 또 정부하고 MBC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요. MBC 임모 기자 개인 그리고 MBC 사옥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겁니다. 네, 경찰은 오늘 오전에 임모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에 임모 기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이 된 건데요.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 의회 의원은요. 한 장관과 이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서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 씨를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그 MBC 임모 기자가 연루가 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 임모 기자가 이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 문제의 임모 기자,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 이걸 보도를 해서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된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일부 진보 성향 언론단체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보복 수사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임모 기자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에서 미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자막을 달아서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던 기자입니다. MBC와 소속 간부 기자들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건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소식 알려지니까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요. 지금 압수수색도 막았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전국 언론노동조와 MBC 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과잉 수사임이 분명하다면서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고 이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결국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그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길기하고 비슷한 문양의 그 자유함기를 달고 입항한 그 일본 자위대 함정, 이 입항을 두고서 지금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서 아주 거센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우길기 부분은요,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건 우길 모양의 기다. 그러니까 우길기를 일본은 인정을 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그 변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길기 맞습니다. 근데 우길기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달고 왔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할 수 없느냐? 또 그건 또 틀립니다. 비판할 땐 해야죠. 지금 우길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길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는 우길기가 일본 내 보수 우익을 통해서 극우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궁극적인 부분들, 군사 동행을 위해서 우길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을 우려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과거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도 저는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이 너무 급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친일 프레임으로 엮기 위해서 사건 하나만 터지면 너도 나도 똑같은 메시지를 다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대단히 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마치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만 늘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생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국익의 관점, 외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야당의 저런 도 넘은 비판들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드디어 괌옥 탈출입니다. 슈퍼 태풍으로 괌 현지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여행객들 어제부터 마침내 귀국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가 이제 들어왔죠. 괌 국제공항은 당초 오늘쯤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이 복구 시점이 당겨져서 어제 오후부터 항공기 이착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는 정기편과 이 대체 항공편 등 총 11편을 괌에 긴급 투입을 했고요. 오늘까지 괌에서 모두 2,500명이 차례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괌 현지 공항 운영이 재개가 된 뒤에 한국으로 출발한 첫 비행기는 승객 188명을 태우고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열악한 현지 상황 때문에 이 감옥에 빗대서 괌옥에 갇혔다는 말까지 나왔던 만큼 우리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여행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안도의 숨을 내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제 슈퍼 태풍으로 불리죠. 마와리의 여파로 괌 현지 전력 그리고 물 공급이 모두 끊기면서 관광객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단수가 된 상황에서 1.5리터짜리 생수 한 병으로 온 가족이 간신히 씻었다는 여행객도 있었고요. 일부 마트는 전기가 끊겨서 신용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식료품 구입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 투숙 연장이 되지 않아서 렌터카 안에서 쪽잠을 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 괌의 경우에 가족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신부 여행객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더 컸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관련해서 괌에서 귀국한 여행객들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너무 덥게도 계시고 물도 안 나와서 전기도 3일 동안 못 씻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수 좀 많이 사와서 여유되면은 뭐 생수로 씻으신 거예요? 네, 전체를 씻지도 못하고 그냥 찝찝하면 한 번씩 그냥 그렇게라도 물티슈 닦고 노숙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호텔에서 이제 숙박비를 계속 받는 거예요. 반전이랑 단수가 됐는데도 다 같이 박수치고 약간의 환호성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귀국하셨는데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씻고 에어컨 하고 그냥 자는 거?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다른 여행객들과 현지 교민이 나눠온 온정 덕분에 따뜻한 기억을 안고 돌아왔다는 여행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풍이 강타하자마자 현지에선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SNS 채팅방을 통해서 한국인 네트워크가 바로 형성됐었고요.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약과 비상식량을 나눠주는 등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현지 고민들이 직접 나서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무료로 공항까지 교통편을
사례를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수상한 가방, 이상한 살인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6일 발생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이후 시신을 훼손해서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다음 날 새벽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 풀숲에 버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었지만 A씨가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A씨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왜 살해하셨어요? 살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미안한 거 없으세요, 정말? 말다툼 때문이라는데 말다툼 때문 맞으세요? 왜 살인하셨어요? 실제로 왔습니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20대 여성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훼손한 말 그대로 정말 잔혹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여기에 두 사람이 이제 사건 당시에 처음 만난 그런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범행 동기가 뭐냐 이걸 두고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동기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 A씨는 아르바이트 앱에 고등학생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가족 관계는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이 A씨가 나이가 20대인 만큼 사실 이 구인 글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이 되고 있죠. 이 구인 글에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자 A씨는 첫 수업을 핑계로 사건이 벌어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족 측에 따르면은 피해자는 A씨의 집이 멀다는 이유로 처음에 과외를 거절했지만 A씨가 아이를 당신 그러니까 피해자 집까지 보낼 테니까 과외를 맡아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일단 시범으로 한번 과외를 해보고 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결국 피해자가 그걸 수락을 하면서 사건 당일 A씨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피의자 A씨 상당히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A씨는 범행과 관련해서 함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절대 안 돼요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연진이로 인기를 얻은 배우 임지연 씨, 또 대세 배우로 꼽히는 손석구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배우 임지연 씨가 이번엔 경찰로 변신해서 마약 범죄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임지연 씨를 명예순경으로 위촉했는데요. 앞으로 2년간 임지연 씨는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과 각종 치안 활동 등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약 범죄 예방 홍보대사도 맡아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지연 씨 이제 순경으로 명예 경찰이 된 그런 상황인데 경찰 명예 경찰 훈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요. 명예 경찰 계급이 이 나이별로 전해지는데 만 33살까지는 순경, 34살부터 40살까지는 경장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임지연 씨 지금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순경으로 위축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임지연 씨가 이렇게 명예 경찰로 위축된 거 아버지의 또 영향이 있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임지연 씨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명예 경찰을 맡게 된 것도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연 씨는 명예 경찰과 마약 범죄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영광이라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사진 보여드렸는데요. 배우 손석구 씨도요. 이 마약 범죄 차단을 위해서 지금 동참하고 나서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배우 손석구 씨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싯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서 진행 중인 노 엑시트 캠페인에 동참하고 나선 겁니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 명예치안감인 원로 배우 최불암 씨가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배우 유준상 씨와 진선규 씨, 축구선수 이승우 씨 등 유명인들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